야, 연기도 제가 1000만인데 나는 뭐 1000만 아니라고 날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같은 직업이고 있어요. 또 사실 맞아요.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하고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 수는 없었지만 이게 자식된 입장에서 아, 상을 타서 좀 효도를 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도 있고 아, 이것도 불효겠구나라는 생각도 어느 날 하고 그리고 아이 보기에도 좀 창피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왜냐면 트로피를 쫙 이렇게 진열을 해놓잖아요. 근데 눈치 봐도 맨날 뭐 감사패 정도나 있고 아빠는 뭐 연기 대상, 뭐 연기상 최우수상 이런 거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벌써 그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은 할머니하고 엄마는 너무 상 많이 받으셨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러면은 좀 속으로 속상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좀 어렸을 때는 정말 축하하는 마음이 컸어요. 근데 이제 점점 제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면서 그게 질투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제 스스로가 기억주심이 요즘 너무 많아졌나. 저는 진짜 제 스스로가 장담컨대 뭐 열등감 이런 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근데 어느 날 그게 스물스물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자괴감도 느껴지고 우리 와이프가 너무 어렵게 일을 하는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여배우의 삶이 녹록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같은 또 배우시니까 예. 형수님의 마음을 그럼요. 뭐 잘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죠. 아시죠. 네. 예. 그냥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게 남자답지 않은 건가? 또 이런 생각이 전 드는 게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연기만 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시군요. 그 아내인 김지영 씨가 우리 남성진 씨 마음을 모를까요? 글쎄요, 잘 모를 것 같아요. 우리 물론 이제 딱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는데요. 한국 사람들의 소통 방식 중에 굉장히 특징적인 게요. 행위 중심이 아니고요. 마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냐면 어떤 선물을 줬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이 고맙습니다 하면 이게 사실 그냥 제대로 소통을 잘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선물을 줄 때 이 행위에 대한 고마움에서 만족이 안 돼요. 이 사람이 그건 안 되죠, 안 되지. 리액션 있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어떤 마음으로? 고마워, 나를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다니. 그렇지, 이렇게 그거야, 그거. 해줘야지만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와, 아니 완전 네. 공감해요, 진짜. 저도 이제 가끔씩 저희 집에 손님들한테 요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뭐 잘 먹을게 이러면 분명 그게 맞거든요. 서운해. 근데 어떤 사람도 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맛있어 하고 막. 이거 재료 어디서 났어? 뭐야, 이거 목포에서 올라온 거지. 너무 내지는 맛있. 언니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거 먹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쓰는 말이 내 맘 알지? 내 맘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문제야. 내 맘을 왜 몰라? 아무도 몰라요. 아니 말해도 모르더라고. 저는 사실 화해하는 방법으로요. 그 밥상을 잘 차려요, 제가. 뭐 먹자. 미안해 이런 소리보다 나는 그렇지. 그러면 먹으면은 이제 같이 먹으면 화해가 난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오늘 뭐 화해 괜히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이거를 차렸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던가. 그러면서 나중에는 왜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해? 먹으면서도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알았다. 뭐예요? 왔어. 남성진 씨만의 특징인데요. 유난히 남성진 씨 중요한 사람이 남성진 씨의 마음을 싹 알아차려줘야 돼요.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내가 이제 퇴근을 집에 들어왔어요.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그러면 배고프겠다. 그럼 내가 빨리 저녁상을 차려야 되겠다. 네, 네. 막 생선도 한 마리 굽고 막 고기도 굽고 막 이렇게 해서 차렸어요. 근데 지금 내가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당신 생선 좋아하잖아. 좋아는 해. 근데 내가 지금은 안 먹는다고 그랬거든. 이러면 막 맞아요. 섭섭하신 거죠. 그래서 유난히 우리 성진 씨는 김지영 씨가 그래, 그 호흡이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그 호흡이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이래야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리고 엄청 서로 친한 것 같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것 같아. 이런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애정결핍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야. 저 드세요. 많이 드세요. 아니 그래서 이게 뭔가 칭찬받지 못한 어린 유년기를 보낸 아이들이 네. 거기에 목말라 매일 칭찬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사랑이고 좋은 마음이면 그 의도를 상대가 그대로 온전히 다 받아야지만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언제나 보면 사랑과 좋은 의도세요. 굉장히 위하는데 이 위하는 마음을 상대가 그 타이밍에 온전히 받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왠지 섭섭하지.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별로 안 친한 것 같고 안 사랑하는 것 맞아요. 같아. 약간 저희 집안 얘기를 하자면 조금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일단 뭐 새벽부터 공장을 나가셔서 새벽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은 사실은 좀 공무원치고 좀 이렇게 좀 괜찮은 부지였는데 밖에서는 굉장히 호인이에요. 월급 봉투를 갖고 오다가 밖에 너무 힘든 사람 있으면 주고 와요. 엄마야 그대로요? 아니 근데 집에 그런 느낌인 거예요. 처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엄마야, 내가 지금 순간 엄마 빙이 됐어. 밖에 나가잖아요. 야, 너는 니네 아버지 같은 사람 없어. 막 이래요. 그럼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제일 짜증 났던 거예요. 아버님은 사실 집안에서 진짜 0보다 밑에였어요. 0보다 밑에였어요. 정말 심했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이가 드시면 좀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아버님은 그런 게 없어요. 정말 70대가 되셔도 정말 무서울 정도로 퇴직을 하시고 이제 구멍가게를 조그맣게 하셨는데 약간 손님들도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시비 그러면은 바로 그냥 소위 말하는 귓방망이. 그러면은 귀방만 이상으로 젊은 친구들하고요. 네, 젊은 친구들이 도망가요. 몇 년은 전에 근데 또 이제 좀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죠. 사실은 모든 그 안에 있는 걸 다 부셔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참고 얘기를 했죠. 그냥 나가시는 게 어떠냐고. 응? 그러더니 뭐 집을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리고 한 8년인가를 안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집을 나가셨다 바로 뭐 어머니한테 사과를 했대요. 근데 그 뒤로는 좀 좋아졌어요. 좀 덜 하셨군요, 많이, 아버님이. 네, 많이 덜했죠. 왜냐면 제가 막내거든요. 나이가 좀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자기가 들어야 되는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 교차했겠죠. 근데 저는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아침에 전화 오더라고 어머니한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러셨군요. 그때 보신 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신 그렇죠. 네. 그 좀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그 전화를 받고 네네. 좀 어떠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좀 편했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좀 편했습니다. 이 좀 편하고 뭐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좀 답답한 게 좀 없어지는 느낌? 좀 그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마음 편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쉽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우리 가족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떠한 설명으로도 이게 납득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돼요. 아버지의 그런 폭력 때문에 잠깐 옆집에 도망을 가도 넌 뭐 하고 왔냐고 의심을 한다든가. 이러니까 이혼을 하면 뭐 합니까? 칼을 들고 쫓아올 텐데 가스통을 들고 우리 집에 올 텐데 그러면 오히려 더 자식들 다치고 그럴까 봐 못 하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누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 비극이. 그래야 더 이런 꼴을 보지 않고 우리 어머니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숨쉬고 사실 텐데 이런 마음이 왜 없으셨겠어요. 아버지 부고 소식을 듣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제 고아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어렸을 때 많이 했었어요. 돈이 있건 없건 행복한 가족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고, 그리고 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게 외롭게 살잖아요. 그때는 야, 저게 더 행복한 거 아닌가? 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본인을 낳아주신 아버지가 고통이었네요. 그렇죠. 네네. 뭐 고통.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네네. 이건 정말 무의식적인 거예요. 이게 뭐 의식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정신의학적으로 봤을 때 네. 호미사이드 아이데이션이라고 해요. 호미사이드가 뭐냐면 정말 무의식적으로 제거하고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또 수어사이드 아이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본능적으로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끝나겠다. 나를 공포스럽게 하는 대상 어떤 거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이것을 제거하거나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고통, 공포, 불안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관계가 없죠, 저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을 안 하죠. 수업할 때 빼놓고는 말할 상대가 없잖아요. 직업적 특성상 예. 비대면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대상이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맞아요.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나 힘들어 위로 좀 해줘 이럴 수는 없었을 거라고. 나 인생 이런 고민인데 이렇게 하기 어려웠을 거고. 그렇죠. 그렇게 네.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맞아요. 무지하게 외로워요. 제가 조금 그래도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끼리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저는 10년 전부터 아예 일부러 다 커트 시키고 학원 쪽에 관련된 모든 분들의 전화번호를 일부러 저장했어요. 거절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명도 안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부러 차단시키는 정도. 뭔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 업계에서 같이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그냥 그걸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댓글 뭐 그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 사람의 수업을 들으면 완전 망한다. 이 사람의 수업을 들으면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까지 가냐면 완전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믿을 수밖에 없을 만큼 얘가 나 원래 수학을 못했는데 점점 얘가 성장하는 모습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가상이에요. 댓글 안에서. 뭐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거는 그래도 좀 약간 포지티브하다고 볼 수 있지만 완전 비방성으로 막 이렇게 가는, 그래서 그런 느낌 자체가 어차피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기업에서 또는 정치권에서도 뭐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게 안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인터넷 실명제가 아닌 이상. 그러면 그게 네. 약간 댓글 알바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댓글도 받아보신 거죠? 엄청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아예 완전 다 끊어버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위너스 클럽이라 그래서 제가 고3 시작할 때는 점수가 하나도 안 나오다가 막 7등급 막 이러다가 진짜 1년 동안만 제대로 공부해도 성적이 올라간다는 거를 막 임상실험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던 게 지금 한 11년째 가고 있는데 그 위너스 클럽 친구들에게 10년 전부터 뭐를 약속했었냐면 언제든지 와서 나랑 인생 상담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무조건 아지트를 만들겠다. 저는 커피나 음식에 대해서 지식은 전혀 없으니까 저희 책임자분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이 다 하고 저는 그냥 하루 종일 수학만 하는데 그거를 딱 오픈하자마자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 정승재가 이제 그 커피집이랑 백반집에 신경 쓰느라고 수업 준비를 못 하고 있다. 또 시작을 해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나는 이 업계가 저의 모든 공간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너 왜 EBS에서 수업을 해? 너 공교육 강사 아니잖아. 너 사교육 강사잖아. EBS라는 그 일산에
거기 들어가면 온몸이 샤워하는 느낌,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지저분한 곳에서 깨끗한 곳으로 이렇게 몸을 씻는 느낌이 들 만큼 그래도 나는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는 시선 속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사교육, 그것도 스타 강사 그런 업계에서 있지만 그래도 나는 가르치는 게 좋고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군요. 예.